네, 안녕하세요. 저 송파다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폰트가 살짝 깨지긴 하는데 제가 뭐 폰트 깨지는 일 있으면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나와서 지금 송파다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고등학교 내신 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긴 한데요. 사실 뭐 오늘 오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설명해 주실 거고 또 소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요 정도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로 암기로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개념 이해 완벽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 수학교육 총론에 애초에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 해결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송파구 학교들 대부분이 뭐 어느 학교나 다 그렇겠지만 부교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 다회도 굉장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뭐 잠깐 조금씩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개념 이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서에 모든 개념서에 모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은 똑같지만 그 내용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학생 혼자서 하는 것 당연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이 유형별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풀고 못 푸는지,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하면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스스로 고민하는 능력이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시험은 고민하는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크게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그렇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개념 잘 이해하고 있느냐 정도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근거 파악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경험들이 꼭 필요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교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신 시험의 거의 절반 이상은 부교재에서 변형이 되거나 그대로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미리미리 풀어보는 것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냐? 시간 단축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재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무조건 다 맞추고 이거를 누가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뒤에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들 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등급이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여자 고등학교들 쭉 설명드리려고 나왔고요. 여자 고등학교 큰 특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 너무 성실합니다. 정말 성실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요. 애들이 막 진짜 새벽 3시, 4시까지도 남아서, 남진 않지만 새벽 3시, 4시까지도 저한테 막 카톡 질문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성실하고요. 그만큼 내신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학교별 내신 그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신 난이도가 시험의 난이도와는 좀 다릅니다. 결이 조금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는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수 분포가 매우 위쪽에 밀집돼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교재 연계는 매우 높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원수는 이렇게 되고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살펴보실 거는 아무래도 잠실여고가 조금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덕여고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차이는 1등급 인원의 차이가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차이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실여고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해놨는데 그냥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교재가 올림포스입니다.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EBS에서 개념 교육을 위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내신 난이도가 높다라고 써놨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변별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이제 1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학기 기준 가장 어려운 문제 점수가 5.5점이었거든요. 5.5점. 그게 딱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1학기 등급 컷이 제가 알기로는 95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그 앞에서 뭐 실수 하나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쉬운 문제를 틀리거나 이 정도를 해야지만 1이 나오고요. 2가 나오려면은 80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미리 보여드리자면은 25문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3문제, 4문제 이하로 틀려야 2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여드리지만 부교재에서 정말 50에서 70% 뭐 시험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굉장히 부교재 연계가 많이 되고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보이시는 시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1등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너네 실수한 점수만 다 모아도 400점은 나온다. 맨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정도가 나와요. 애들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 줄이면서 이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빠르게 풀어서 뒤에 있는 그 5.5점짜리 문제 맞출 것인가. 이게 이제 잠실여고 시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교재 저는 최소한 4번, 5번은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풀어가지고 최대한 부교재에 대한 그 이해도나 스피드를 올린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잠실여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등급 인원이 많아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1등급 인원이 30명이나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애들이 뭐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요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시험이 좀 많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수준에 따라서도 시험 난이도도 매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시가 여기입니다. 이 학교가 사실 저희 이제 제가 써놔서 알겠지만은 잠실여고나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경쟁 정도라든지 내신 난이도가 조금 낮기는 해요. 그래서 인원이 좀 적다는 거 제외하고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인원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등급 인원 자체가 조금 적기는 해요. 그래서 1등급 받기가 아무래도 뭐 인원수 많은 데보다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2학기 시험 커트라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1등급 컷이 제가 알기로는 70 중반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원래 창덕여고 시험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문제가 24문제 요 정도 항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잠실여고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교재에서 나오고요. 부교재는 여기도 거의 올림포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에서 거의 나오거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는데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교 평소 나오던 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다른 학교에서 어디 뭐 과공인가 뭐 거기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매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번 시험 진짜 막 천하제일 찍기 대회였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매년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이 정도로 낮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아까 잠실여고처럼 진짜 하나 틀려야 1등급 뭐 몇 개 틀리면 2등급 이 정도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부교재나 교과서에서 거의 대부분 시험이 나오고요. 모의고사 문제 한 3, 4개 정도로 변별을 하는 그런 식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실여고랑 사실 문제 스타일 자체가 비슷합니다. 문항수 많고요. 실수하면 안 되고요. 시간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파여고입니다. 영파여고는 그냥 딱 중간 정도 학교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도 그냥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는 건 디폴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성실한 건 당연히 디폴트입니다. 근데 경쟁 정도가 잠실여고나 뭐 다른 이제 자사고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은 낮기는 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는 문항수가 많이 적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좀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문제 수가 적은 대신에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고난이도 모의고사가 나오고요.
여기는 서술형이 있어요. 아까 잠실여고는 서술형이 아예 없습니다. 단답형만 있고요. 여기는 서술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변별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부교재로 보통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열심히 풀면 거의 똑같은 문제가 숫자만 변형돼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정복해내기만 하면은 좋은 등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모의고사가 반드시 거의 100%로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여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 자체가 좀 어렵고요. 시험이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학교들이랑 좀 달라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프린트, 기출문제 많이 쓰고요. 이게 올림포스 고난이도를 아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상위권 경쟁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내신 난이도도 중상인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험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시험이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배점 차이가 진짜 커요. 이 서술형 문제가 너무너무 배점이 높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몇 배, 막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되게 높아요. 서술형 그 배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객관식부터 다 풀 거야. 이게 아니라 뒤로 넘어가서 높은 배점을 먼저 도전할 수 있다면 먼저 도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한 그런 학교이고요. 여기도 그 1컷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 시험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들 내가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것들만 다 맞춰도 어느 정도 등급이 조금은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 19문항 문제 수가 적어지면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요. 여기 좀 특이하게 제가 본교 기출이라고 써놨는데 뭐 어느 학교나 본교 기출을 모교 기출을 다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매년 나오는 문제가 하나 정도는 꼭 있어요. 정말 매년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매년 나와요. 뭐 한두 해 빼고는 매년 나왔던 거라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요것도 연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원래 목표는 저거였으니까 강의 소개는 좀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제 강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학생들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 원투 한 번에 나갈 거고요. 스킬보다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개념 이해와 문제 분석, 이 문항 분석이 문제 해결력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강조해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가 지금 혹시나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수업입니다. 화목토 하나의 수업인 거고요. 화목에는 공수 1을 나가고 토요일에는 공수 2를 나갑니다. 이거 뭐 따로 수강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번에 수강하면은 화목, 토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거고요. 화목 같은 경우는 저녁 6시부터 10시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9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월에는 공수 1, 2 나가면서 화목 오전에 대수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에까지 대수 특강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이제 공수원 바로 중간고사 직전이기 때문에 빈출문항들 쭉 정리할 거고요. 모의고사들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실전 연습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재는 기본적으로 스터디북이랑 워크북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이제 보통 학기 중에는 수업 끝나고 이루어지고 방학 중에는 그 특강 끝나고 정규반 하기 전에 딱 그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번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 혹시라도 뭐 빠지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공부가 필요한 친구들 저한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동영상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항 분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력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효율적인 최선의 풀이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 단축의 가장 큰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계산을 안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안 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계산 없이 좀 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개별적으로 피드백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수학 교육과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뭐 잡지식들이 많아요. 교육에 대해서 잡지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학생들이랑 여러 가지 피드백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랑 언제나 소통 잘 하면서 라포 형성하는 거 요거 2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잠실여고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요.
그냥 정석적인, 그러니까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풀면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이 그냥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빠른 방식을 찾아내면 굉장히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터디북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의 전환, 이게 이제 문항 분석이랑 효율적 풀이, 얘네들이랑 완전히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 이제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실전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문제 풀이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절주절 많이 써놓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당연히 이렇게 써놓고요. 이 개념을 활용해서 얘를 풀 건데 두 가지 방법 여기 기본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자. 둘 중에 너네가 원하는 거 해라. 좋은 거 선택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워크북은 이렇게 유형별로 연습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그 시험 유사문항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연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내신 이제 한 2주 전쯤부터 해가지고 그 내신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쭉 한 100에서 150문제 정도 모아서 애들이랑 같이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제가 손으로 이제 써가지고 애들한테 내신 직전에 보라고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개념 정리랑 간단한 문제 풀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숙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워크북을 쓰고요. 이 개별 문제집은 제가 해보니까 학기 중에는 그냥 부교재 많이 푸는 게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교재 많이 풀 거고요. 방학 중에는 아마 개별적으로 애들 유형별 연습도 할 수 있도록 문제집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이제 어떤 걸 하고 가느냐, 오답노트 그날 시험 본 거 틀린 거 고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 모자랐던 거, 그 다음에 스터디북 복습 이렇게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 같은 경우는 못하면 무조건 그날 남아서 해야 되고요. 만약 그날 안 되고 뭐 다음에 수행평가가 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날로 와가지고, 지금도 애들 많이 와 있습니다. 어제 뭐 가야 돼가지고 오늘 오고 그런 애들처럼 추가로 클리닉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특강 끝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학기 중에는 수업 마치고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통계 내가지고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어머님들께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적 향상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였습니다. 네, 다원교육 최준일 강사였습니다.